거든? 그쪽 좀만 같이 하자. 여기 좀 어려워한 애들이 많은 것 같네. 어려워한 애들. 그러니까 얘들아 그 페이지 기준 17쪽 봅시다. 17쪽. 6번부터 볼게요. 17쪽에 6번부터 볼게요. 얘들아 극한값이 무슨 제하는 걸 골라보래? 존재하는 걸 골라보라고 되어 있네. 가능하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혹시 우리 무슨 극한하고? 좌극한하고. 무슨 극한이? 우극한이 같으면 되지 않았나? 거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들아 이건 기억해둬야 돼. 개념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무슨 극한이 같아야 한다? 우극한이 같아야 한다고 반응을 좀 하셔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좀 분석해 봅시다. 예,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2로 가는 극한인데 우리는 일단 좌극한을 봐야 되고요. 우극한도 봐야 돼요. 좌극한일 때 뭐 가우스 2분의 x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긴 가우스 2분의 x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얘들아 근데 이게 좌극한인데 좌극한이 뭐였지? 2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건 맞는데 2보다 좀 큰 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작은 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작은 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x가 2인 순간이 어딘가에 있는데 2보다 큰 쪽이 아니라 2보다 작은 쪽에서 2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직관적으로는 x가 2 마이너스라는 거는 x가 한 1.999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보다 작지만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그러면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얘가 x가 1.999 느낌이면 얘가 가우스 2분의 1.99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혹시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가우스 기호의 뜻이 뭐였지? 거기 써져 있죠? 가우스는 여기 안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 제일 어떤 거? 큰 거잖아요. 얘들아 혹시 얘는 1이랑 비교했을 땐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얘? 2분의 1.9 정도면? 2보다? 아니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99 이 느낌은 0. 얼마야? 2분의 1.99랑 이 숫자는 0. 얼마라고요? 1도 안 되고. 그럼 가우스 0. 얼마 정도면 그냥 얼마지 않을까? 진짜 얼마 혹시? 0이겠죠? 0이라고 쓰시면 돼요. 좌극한을. 이거 혹시 할 수 있을까?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숫자가 뭔가? 얘도 한번 해봅시다. x가 2 플러스래. 우극한이라 부르고 제규야. 그럼 어쨌거나 2보다 좀 어떻다는 거야? 살짝이라도? 크다는 거죠. 2보다 살짝 큰 거야. 살짝. 그럼 뭐 x가 그냥 직관적으로 한 1 정도라 생각해볼까? 2.001? 아니 그냥 좀 더 엄밀하게 뭐 한 2.001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럼 얘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가우스 2분의 2.001 뭐 약간 이런 느낌이면 되더라. 준범아 혹시 2분의 2.001이면 1보다 좀 크겠니? 작겠니? 크겠죠? 얘가 1. 얼마라고? 1. 얼마? 1. 얼마? 얘가 가우스 1. 얼마는 1. 얼마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잖아. 혹시 얼마일까? 사실 얼마일까? 1. 얼마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 1이겠죠? 이거 1이에요. 1이라고 쓰시면 된다. 그럼 보면 혹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세요? 다르세요? 다르니까 얘 극한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 기억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억은 존재하지 않아. 여기? 그러면 얘들아 우리 니은 한번 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혜린아 무슨 극한하고 무슨 극한이 같은지를 확인하자.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지 확인하자. x가 0 마이너스 좌극한 먼저 할게요. 0 마이너스일 때랑 x가 0 플러스일 때로 쪼개보자는 뜻이잖아. 그럼 써보자. 얘들아 여기가 x 3승이라 써져 있고 여기가 하린아 혹시 절대값 무슨 수라 써져 있어? x라 써져 있죠. 그럼 얘들아 우리 생각해야 돼. 절대값 보자마자 기분 좋으셔야 돼? 나쁘셔야 돼? 되게 나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값은 벗겨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럼 절대값을 벗기려면 우리 생각은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뭐인지에 따라 좀 달라져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지지. 그래도 우리 생각은 거기로 가야 돼. 이 절대값을 뭘로 풀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이어야 돼. 이어가보자. 진짜 혹시 x가 0보다 좀 어떻대요? 크대요? 작대요? 작은 쪽이야. 0보다 작은데 0이 한없이 가까운 거니까 마이너스 0.001 이 느낌인데 아무튼 0보다 작은 거야 이거면. 저기요 그러면 얘 혹시 그냥 풀릴까 마이너스 붙어서 풀릴까? 마이너스 붙어서 풀리겠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x로 풀리게 된다고. 그럼 얘들아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고려하면 마이너스 x 제곱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근데 혹시 이거 극한값 얼마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0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0이라고 보는 게 맞다. 선생님 왜 저게 0입니까? 궁금하면 다시 얘들아 제가 그 미적분원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교과 개념적 풀이랑 실전적인 풀이를 좀 구분해야 돼. 이게 바로 보이면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교과 개념적으로 극한은 식에서 보는 거야? 그림에서 보는 거야? 그림에서 보는 거지. 교과 개념적으로 극한은 그림에서 보는 거니까 얘를 그려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럼 얘들아 얘는 x가 0일 때 y 값은 얼마일까? 0일 거고 잘 봐봐. 준범아 우리는 0에서의 무슨 극한을 보고 있는 거? 좌극한.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붙고 있는 거잖아? 약간 이 느낌이야.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느낌이다. 근데 재규 어차피 그럼 함수값은 몇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어쨌거나 0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0이라고 쓸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렇게 좌극한이 붙더라도 그냥 무순입하는 느낌으로 생각해도 대입하는 느낌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없어요. 실전적으로는요. 그게 헷갈리면 그림 그려보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극한의 극과 개념적인 설명은 그림이라서요. 여기 뭐 그려보면 그냥 대입해도 되겠구나가 잘 느껴질 거야. 얘 볼게요. x가 0 플러스일 때 약간 뭐 얘는 좀 큐티 뽀짝한 게 할인아 x가 0 플러스로 가면 이 절대값 뭐로 풀릴까? 그치 그냥 x로 풀릴 테니까 이거 지워버리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x의 제곱이 되겠지. 보여나 혹시 이거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상관없이 그냥 얼마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0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헷갈린다면 뭐 해보면 돼?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그림을 그려봤을 때 y는 x제곱이 있고 x는 0일 때 y는 0이다가 있으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함수값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얘는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요. 아무튼 그럼 얘는 좌극이든 우극이든 얼마니까? 0이니까 뭐 니은은 맞는 말이지 않을까? 맞는 말이지 않을까? 니은은 디귿 빨리 판단해 볼게요. 그럼 이제 디귿 리미트 x가 9로 갈 때 이제 루트 x 플러스 3 분의 x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이제 x가 9로 갈 때니까 얘들아 얘도 좌극이랑 우극으로 나눠볼까요? 좌극이랑 우극으로 나눠보면 근데 얘는 좀 쉬운 게 뭐가 좀 힘드냐면 뭐 딱히 절대값도 없고 얘들아 그냥 관찰 한 번만 해보자. 이걸 그리긴 좀 힘들어요 솔직히. 이걸 그리긴 살짝 힘든데 잘 봐봐. 어차피 x 9 근처로 가는 거지. 잘 봐봐. 분모 있죠 분모. 분모는 루트 9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 루트 9 느낌이잖아 얘가. 주마 루트 9는 얼마일까? 3이겠죠. 그럼 서진아 분모는 3 더하기 3이니까 약간 얼마로 갈 거야 결국? 6으로 가겠죠. 진서야 x가 9 마이너스로 가면 어쨌거나 9에 한없이 가까이 오는 숫자잖아. 혹시 9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에서 9를 빼는 거니까 분자는 거의 몇에 한없이 가까워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거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분자는 0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야. 물론 엄밀하게 그거 0보다 조금 작긴 하겠지만 아무튼 얘들아 이거 6분의 0 느낌이거든요? 혹시 이거 그냥 얼마로 볼까 얘들아? 0이에요? 이거 0이지 6분의 0이면 0이지 그치? 얘 우극한이라고 다 할까? 얘들아 얘도 x가 9 플러스로 가면 분모는 어쨌거나 얘가 3에 가까이 가고 3에 가까이 가니까 어쨌거나 6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일 거야.
6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 물론 6보다는 좀 크겠죠, 살짝. 한 6.0001 정도 되겠지. 얘들아, 분자가 x가 어쨌거나 9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니까 분자는 0에 한없이 가까울 거고 뭐 엄밀하게 0보다 좀 크긴 하겠죠. 아무튼 6분의 0꼴이니까 이제 이런 건 얼마라 보는 게 맞다? 그냥 0이라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얘들아, 얘는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극이든 우극이든 0이라고 보면 된다. 0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예쁘게 이해하는 감이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근데 좀 식 잘 예쁘게 보는 친구들은 얘들아 루트 x 플러스 3이지. 하리나 혹시 이거 루트 x랑 x는 서로 무슨 곱해준 관계일까? 제곱. 얘도 제곱 관계라서 분자를 뭐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다. 분자를 루트 x 플러스 3, 루트 x 빼기 3 정도로 보고 이렇게 루트 x 플러스 3 정도로 보고 이걸 악하고 지워버리는 친구들도 뭐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그냥 9 넣어보면 그냥 무조건 0 나와요. 3 빼기 3이니까. 뭐 얘는 그냥 대입하면 된다. 전혀 어려울 게 아니다. 리을 봅시다. 얘들아, 쌤 칠판 지우는 동안 리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뭐 맞았던 친구들도 한 번만 복기해볼까? 그러고 쌤이 돌아다니면서 체크 한번 해줄게요. 리을 같은 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좌극한, 우극한 같은지 봐야 되겠다는 그 판단을 하셔야 돼. 극한값의 존재는 좌극이랑 우극이 같은지 보는 거니까. 돌아다닐 테니까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물어보고, 참고로 이거 풀면 뭐 풀 거냐면 8, 9, 10, 11 다 풀 거예요. 8, 9, 10, 11 그 뒤에 있는 8, 9, 10, 11 다 풀 거야. 4개 다 풀 거야. 4개. 좀 어려웠다는 것 같아가지고 별것이야. 종합은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는 1 정도가 되고. 그렇지. 등급컷 났던데 좀. 점수도 많이 낮아요. 수학을 버린 만큼 탐구를 탐구가 잘 맞았어. 물리 1, 화학은 버리고 생명은 1등. 몇 개냐? 수학. 아직 안 나왔어? 1컷은 한 70 중 어디라고 그랬던데? 안 받아서? 그래요? 나오면 알려줘야겠지? 네. 한 것도 그지 않아? 무슨 지고 이거는요? 근데 여기서 1등이래요. 위에 있는 애랑 0.253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머리 아파. 수행평가 지구를 안 보는 학과를 쓰자. 지구를 안 보는 학과를 쓰자. 이거 그냥 딱 예상한 대로 나왔지? 그지? 그래, 근데 우리 이거의 극한 보는 거잖아. 여기 원래 극한이 있는 모습이야. 극한을 벗어나면 확정 숫자 나온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 그래서 얘가 E 마이너스 맞는데 이거 극한을 벗어난 숫자니까 E 마이너스라 쓰는 게 아니라 몇이라 쓰는 게 맞다? 2라고 쓰는 게 맞아. 극한의 정의가 리미트의 정의가 몇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니잖아. 잠깐만. 2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랑 1이니까 그치, 이건 극한이 없는 거지. 그치? 맞아. 뭔지 알겠나? 문제지. 하나만 듣고 오는 거 진짜 예상치 못한 변수인데? 그래. 좀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 같아서 일단 8번 봅시다. 8번. 넘버 8, 넘버 8. 오케이.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8번은 사실 너네가 극한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저 함수가 도대체 뭐지? 싶어서 못 풀 거거든요.
일단 그림 해석 한 번만 해볼게. 우리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예요. 역시 아름다운 고1의 추억. 저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절대값이 상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는 느낌으로 나오잖아. 따라서 여기가 혹시 이렇게 풀리는 거 괜찮을까? 고1 때 배운 절대값 부등식 개념 하려면서 빨리 눈빛으로 신호줘.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 헷갈리면 살짝 이렇게 눈을 찔끔 감아봐. 여기? 좀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대단한 건 절대 아니야. 이게 헷갈리면 얘들아 케이스 나누면 되죠. 근데 외워두자. 일단 절대값이 이렇게 상수보다 크다는 큰 거보단 크고 작은 거보단 작다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x가 뿔마 1 중에서 큰 거보단 크고 작은 거보단 작아야 되는 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자. 얘들아 절대값이 1보다 크려면 x에다가 2 같은 거 넣으면 괜찮죠? 마찬가지로 중거만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3이나 마삼 넣어도 돼 안 돼? 되지. 야 근데 한 0점 몇 넣으면 될까 안 될까? 0점 몇 넣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뭐 1, 2, 3 이런 건 다 된다는 거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된다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 작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혹시 이것도 헷갈리면 케이스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값이니까. 얘들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이렇게 되면 이제 x가 0보다 크면서 x가 1보다 크다.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0보다 크면서 1보다 더 크려면 1보다 커야겠지? 얘랑 얘 동시에 만족하려면 얘들아 x가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취해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잖아요? 그럼 얘랑 얘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찾으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가 또 헷갈리면 수직선에 그려주면 돼요. 0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려서 겹치는 영역 찾으면 될 테니까요. 오케이? 근데 이 정도는 외우자 얘들아. 이 정도는 아는 게 맞아? 아는 게 맞아? 아는 게 맞아? 이 정도는 외우자 까먹었으면. 그 다음 얘들아 얘랑 x 곱하기 x 빼기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요거의 나머지 부분이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으면 이렇게 사이에 있다라고 나오는 거. 사이에 있다고 나오는 거. 이것도 까먹었으면 이렇게 케이스 분류로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럼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서 이건 외워주는 게 맞다. 따라서 절대값 x가 어떤 상수보다 크면 얘가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숫자랑 플러스 숫자 사이에 있다고 쓰는 거는 까먹었으면 기억합시다. 까먹었으면 기억합시다. 까먹었으면 외우자. 케이스 나누고 있으면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 케이스 나누고 있으면 얘는 유명한 사실이다. 왜냐면 미원에서는 좀 많이 나와요. 이 절대값 부등식이. 그래서 뭐 증명은 케이스로 하면 되지만 뭐 이러면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서 까먹었으면 좀 외워주자. 외워주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게요. 범위를 써줬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해볼게. 제일 중요한 원칙. 나 이렇게 쌤이 문제 풀 때 경계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경계가 쪼개진 함수. 이렇게 경계가 쪼개진 함수가 있으면 요걸 생각해보는 게 맞아. 경계 해설이 함수값을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경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들아 쌤이 이 문제를 그려서 이해를 좀 시켜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눈으로 푸는 걸 한번 해줄 거야. 일단 그려서 하는 거 먼저 해줄게.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정도 문제는 눈으로 풀면 베스트. 근데 일단 논리적으로 한번 그려줄게. 그려서 한번 풀어보자. 논리적인 풀이. 그림. 잘 그리면 좋아요. 야, 넌 혹시 위에 거 먼저 그릴래? 아래 거 먼저 그릴래?
무조건 아래 거 먼저 그리셔야 돼요. 왜요? 쉽잖아요. 훨씬 쉽잖아. 근데 얘들 아래 거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경계가 나눠지는 함수는 경계에서의 무슨 수값을 체크하라? 함수값을 체크하라 했죠? 얘를 그릴 건데 얘를 요 함수값을 체크하면서 그릴 거라고. 그려볼게요. 여기 어딘가에 x는 마이너스 1인 순간이 있어? 함수값 체크하자. 보여나 그럼 여기다가 무슨 너스 1을 넣어보자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면서 함수값이 3이 나옵니다. 함수값이 3이 나온다. 그 다음 얘들아 x가 몇인 순간도 있을 거야 혜리나? 1인 순간도 있을 테니까 대입해서 함수값 체크하자. 1 대입해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이 정도 함수값을 갖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충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 얘들아 이 이차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하네.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얘가 이제 근데 엄밀하게 이렇게 생기겠다. 꼭지점 찍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 1, 마이너스 1일 거라서 이 함수를 이제 엄밀하게 그려주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도록 뭐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 이렇게. 네, 근데 다시 한번 우리 결국 이렇게 그림 그려서 안 풀자가 목표야. 근데 지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알겠죠? 얘들아 이제 잘 모르겠는 이 함수를 어떻게든 그려야 되잖아? 잘 생각해봐. 진수야, 모든 실수에서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데 요런 지점 있지. 요런 극한이 존재하려면 무슨 극한이랑 무슨 극한이 같아야 돼? 좌극이랑 우극이 같아야 돼. 이 문장은 좌극이랑 우극 같다고 해석할 거잖아? 얘들아 혹시 이런 지점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당연히 어떻지 않을까? 같지 않을까?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그러니까 준범아 사실 이런 데는 관심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좌극한이랑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우극한이 당연히 같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함수가 진짜 소울 없이 요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진짜 소울 없이 이렇게 생긴다고 한번 쳐볼까? 네, 이렇게 되면 진수야 요 x는 마이너스 1일 때 있지. 우극한은 얘죠. 좌극한은 얘가 되죠. 혹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까? 이따위로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 서진아? 같아 달라?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좌극한은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다르잖아요. 이따위로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지. 그럼 이제 우리는 추론을 해야 돼. 이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생각 한 번만 해보자. 이 함수가 이딴 데 지나면 말도 안 돼. 혹시 얘들아 여기 지나야 될까 안 지나야 될까? 여기 무조건 지나게 생겨야 돼요. 여길 무조건 지나야 돼. 우선 다시 이따위로 생긴다 쳐봐. 진서야 우극하는 예적 좌극하는 예적 같겠냐? 다르겠지? 문제에서는 같아야 되는데 모든 지점에서 제가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 치자.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다 치자. 이렇게 생기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기가 막히게 어때져요? 같아지죠. 결론. 그럼 이 함수가 있는데 보여요. 여기 x 지점이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 함수값이 3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 함수가 마이너스 1, 몇을 지나야 되지 않을까? 3을 지나야 하지 않을까? 하리나 자연스럽게 여기도 지나야 될까 안 지나야 될까? 지나야겠지. 그거 혹시 괜찮을까? 그러면 1, 무슨 너스 1을 지나야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지나야 하지 않을까? 그럼 얘들아 이거 대입 몇 번 해주면? 2번 해주면 A랑 B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프적인 풀이고 이게 이해는 더 잘 될 것 같아. 그림이 있으니까. 오케이? 대입해서 답 구해줍시다. 그게 되었다면 저는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림 안 그리고.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정도만 그려주면
자, 이거 계산은 할 수 있을 테니까 계산은 했다 집에 가서 열심히 해보고 얘들아 이거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너네가 이렇게 푸는 거거든. 얘들아 잘 봐봐. 얘들아 기본 상식 하나만 지르자. 말했듯이 얘들아 x가 1-로 갈 때 x는 1-라 써야 돼요? 1이라 써야 돼요? 이거? 1이라 써야 돼요? 여기? 이거 혹시 괜찮아? 얘들아 얘도 x가 1+로 갈 때 x는 얼마라고 써야 돼? 1이라고 써야 돼요. 저번 시간에 뭔 얘기를 했었냐면 극한 기호를 진짜 잘 이해해야 돼요. 극한 기호의 정의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x가 어쨌거나 1보다 작긴 하지만 그건 잠깐 생각하고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함수값이 얼마니를 묻는 기호가 아니라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냐 지고 있니 그 값이 얼마니를 묻는 게 이 극한 기호란 말이야. 얘들아 x가 1에 가까워지면 이것도 당연히 몇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1보다 좀 작은 쪽이니까 1-에 어쨌거나 1보다 좀 작은 쪽에 1에 가까워지고 있겠지. 다시 x가 1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얘들아 얘도 그럼 당연히 몇에 가까워지고 있을까? 1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는 1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극한 기호를 벗어나면 등호를 쓰셔야 됩니다. 리미트 기호를 벗어나면 등호를 쓰고 그냥 상수를 쓰는 거예요. 1-1 플러스 그딴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딴 거 쓰는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상수 쓰는 거야. 극한 기호를 벗어나면 얘는 1입니다. 그래서 얘도 극한 기호 벗어나면 그냥 1이라고 쓰는 게 맞다. 그럼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천천히. 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를 확인할 건데 제규야 쓰잘데기 없는 x는 0이란 지점 있죠. 0에서의 좌극한을 할 때도 얘를 가져갈 거고 우극한을 할 때도 얘를 가져가겠지. 이렇게 0 같은 애매한 지점에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당연히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그림 한번 생각하면 너무 자명할 것 같아요. 그림 생각해주면 너무 자명하다. 그럼 뭐야? 이 문제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좀 의심스러울 만한 지점은 혹시 무슨 너스1과 1이지 않나? -1과 1이지 않나? 혹시 여기까지 괜찮을까? 왜냐하면 얘들아 -1에서 좌극한 계산할 때는 이 함수 타고 가는 거고 -1에서 우극한 계산할 때는 얘 타고 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왜냐면 얘들아 얘가 -1보다 작을 때라며. 작을 때 얘는 -1보다 클 때라며. 하자. 결국 x가 얘들아 우리 전체 함수를 fx를 한다 했어요. fx -1 때 fx랑 -1 플러스일 때 fx가 같은지를 확인하자가 우리 목표잖아. 네 그럼 하리나 -1보다 어쨌거나 좀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fx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잖아요. 인정? 얘 타고 가면 돼. 리미트 x가 -1 때 왼쪽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진 어쨌거나 x가 -1보다 좀 어떤 쪽이에요? 큰 쪽이죠. 그럼 왼쪽 함수라고 써야 될까? 오른쪽 함수라고 써야 될까? fx를 오른쪽 함수라고 써야겠죠? x가 -1보다 클 때 fx는 얘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1 플러스일 때 fx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쌤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다. 좌극한이라고 이거 계산할 때 쫄지 말자. 그냥 무슨 너스를 대입하면 된다 이거? -1 대입하면 된다. 쫄지 말자. 그냥 대입하면 된다. 따라서 -1 대입 한번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쫄지 말자. -1 플러스라고 쫄지 말자. 그냥 -1 플러스라고 쫄지 말고 그냥 무슨 입하면 된다? 이런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대입하면 된다. 대입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거랑 정확히 똑같은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식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 또 좌극한, 우극한으로 얘 1 대입한 거랑 얘 1 대입한 거 똑같다는 식 뽑아내시면 돼요. -1이랑 1일 때. 뭔 말인지 좀 알겠니?
그래서 결국 계산 안 하고 푸는 게, 아니 그림 안 그리고 푸는 게 최선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림 그리기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귀찮아서. 이 친구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 네, 근데 혹시 쌤 이제 9번 풀 건데 이 친구 헷갈리는 친구들은 7번 혹시 안 푼 친구들은 7번 한번 지금 풀어보고 7번 잘 풀어서 안 헷갈려야 하는 친구들은 9번 좀만 생각하고 있자. 7번 이 문제 지금 헷갈리면 7번 한번 풀어보고 별로 괜찮은데 하는 친구들은 9번, 10번, 11번 해설할 거니까 걔네 살짝만 봅시다. 참고로 여기 실력 문제는 꽤 어려워요. 여기 실력 문제는 꽤 어려워요. 약간 RPM으로 치면 실력 거기 있는 문제랑 겹치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 실력 문제는 꽤 어려운 게 맞아. 꽤 어려운 게 맞아. 미적 원은 내용이 연계성이 너무 세서 한번 밀리면 진짜 좀 힘들어지거든. 최대한 밀리지 말아봅시다. 내용이 다 연결돼가지고 하나하나 할 때. 혹시 아 여기네? 아 그럼 됐어. 깜짝이야. 둘 다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걸로 하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여기서도 한 번 하고 여기서도 한 번 해서 두 번 다 해야 돼. 왜냐면 우리 A랑 B 구하려면 제규야 이것만 가지고 A랑 B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두 번 다 해야 돼. 두 번 다. 반드시 두 번 다 해야 돼. 두 번 다. 자, 일단 9번 한번 봅시다. 9번. 우리 또 9번 한번 봅시다. 9번. 후딱 봅시다. 자, 우리 9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일단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다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극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미트를 빠져나오면 이렇게 는 이같이 확정값이 되는 게 맞고 리미트를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이 마이너스인지 이 플러스인지 이런 거 엄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 리미트를 완전히 빠져나오면 는 상수 느낌으로 쓰는 게 맞고 리미트를 온전히 빠져나오기 전에는 2보다 좀 작은지 2보다 큰지 이런 거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하셔야 돼. 여기 저 기억 안 나시는데 기억나니? 가볍게 설명 한 번만 해줄게요. 가볍게. 왜냐면 또 이게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너무 헷갈려서 한 번만 더 해줄게. 얘들아 봐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3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첫 번째 질문. x가 2 플러스일 때 x가 2 플러스로 갈 때 y는 2다. 얘들아 이딴 표현은 절대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야.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왜 틀린 표현이냐면 읽어주자. 제규야. x가 절대 리얼 몇은 아니지만 2는 아니지만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호잖아. 그럼 얘가 다시 한번 말해주면 얘가 내포하고 있는 건 절대 리얼 몇은 아니다. 리얼 2는 아니다야. 그럼 얘들아 y 값이 리얼 3이 나오면 3이라고 써야 되나? y 값이 리얼 3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 준범아? y는 3은 3인데 3보다 좀 어떤 숫자다? 큰 숫자다라고 쓰는 게 맞아요. y 값은 3보다 좀 큰 거야. 큰 거. 이게 맞다. 이거. 근데 얘들아 이건 어떻게 쓰는 게 맞다고? 리미트 벗어나면? 얘들아 x가 2보다 큰 쪽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함수값은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니? 라는 질문이잖아. 얘들아 어쨌거나 함수값은 몇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3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얘들아 그 리미트 기호 벗어날 때는 확실한 숫자로 쓰는 게 맞아요. 헷갈리면 좀 기억해주자. 리미트 기호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화살표 몇 플러스인지로 표현하는 게 맞고 리미트 기호를 완전히 벗어나면 그냥 상수로 쓰는 거야. 상수로. 이거 연습 한번 해보자. 내가 잘 봐봐. x가 0 플러스를 그치?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줄게요. 0보다 아무튼 좀 어떤 숫자야? 큰 숫자인 거지. 한 0.001, 뭐 0.1 이런 느낌? 근데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0보다 좀 큰 숫자를 이렇게 넣어보자. 뭐 0.1, 0.01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혜린아 0.1에서 1을 빼주는 거니까 얘들아 여긴 살짝 f 뭐 마이너스 0.9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 0.9 이런 느낌이면 아무래도 진서야 무슨 너스 1일 때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일 때 기준으로 좌극한 보란 얘기일까? 우극한 보란 얘기일까? 우극한 보란 얘기겠죠?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숫자니까. 그래서 우극한 얘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얘들아 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보는 게 맞아. 여기. 사실 제일 엄밀한 표현은 이거예요. 0 플러스에다가 1을 빼주는 거잖아. 그럼 0 플러스에다 1을 빼주면 이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긴 하는데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너무 헷갈리겠다. 네,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0 플러스면 어쨌거나 0보다 좀 큰 숫자니까 뭐 한 0.01, 0.1 약간 이런 거라 생각을 해주면 뭐 0.01, 0.1 넣어주면 한 f 마이너스 0.9, 0.99 이런 느낌이니까 얘는 어쨌거나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우극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천천히 생각해보자. x가 1보다 좀 어때요? 작아요? 커요? 크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x가 몇인 순간에 찾아봐? 1인 순간에 찾아보자. 보현아 혹시 이거에 좌극한 봐야 될까? 우극한 봐야 될까? x가 1보다 큰 거니까 우극한을 보자는 거야. 1보다 큰 쪽에 우극한을 보자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천천히. 1보다 좀 큰 쪽이면 얘들아 엄밀하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좀 클까요? 작을까요? 좀 작겠죠? 엄밀하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아요. 아직. 근데 재규야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유지했냐면 아직 리미트 기호 끝났어?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걸 유지해야 돼? 리미트 기호가 안 끝나면 이걸 유지해야 돼? 그럼 여기가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 생각해보자. 준범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무슨 극한 보자는 거야? 좌극한 보자는 거죠. 얘들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극한을 보자는 거면 얘 보자는 거거든요. 혹시 서진아 얼마지 않을까? 2는 2인데 엄밀하게 2 플러스가 맞긴 하거든? 엄밀하게 2 플러스가 맞는데 보여나 이제 우리 이거 계산했으면 이제 답 쓸 차례죠. 왜냐하면 f1-까지 계산했으면 이제 이게 답일 거잖아? 이걸 2 플러스라고 쓴다 아니면 그냥 2라고 쓴다? 답 쓸 때는? 리미트 기호 빠져나오는 거니까 2라고 쓰는 게 맞아요. 답 쓸 때는. 답 쓸 때는 그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맞거든? 근데 얘들아 답 쓸 때는 리미트 기호가 이제 끝나는 거니까 리미트 기호는을 쓰는 거니까 그냥 2라고 쓰는 게 맞다고요. 리미트 기호를 빠져나오면 리얼 숫자 쓰는 거야. 리얼 숫자. 그 전까지는 몇보다 큰지 작은지 유지하는 거고 따라서 얘들아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더하는 거라서 그냥 1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퀴즈 하나만 내고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f)(x) 이거 지금 생각해보자. 그림은 똑같아요. 이거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이거 한 번만. 합선 극한은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쉽다 본다. 1 마이너스 1에 좋아요. 2 오, 맞아요. 어. 어. 거기에서 어. 마이너스 뒤에 마이너스가 왜 붙는 거예요? 아, 저 빨간색 말하는 거지? 오케이, 서진 봐봐. x가 1 플러스인 거지. 그럼 x가 1일 때 기준으로 1에서의 무슨 극한을 보란 얘기일까? 우극한을 보란 얘기지. 우리 지금 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안쪽부터 천천히. 그럼 서진아 혹시 이 숫자는 1보다 좀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 그치, 맞아요.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숫자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숫자야 일단. 근데 서진아 우리 아직 더 해야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무슨 극한을 일단 봐야 돼? 좌극한을 봐야겠지,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기서 좌극한을 보면 서진아 엄밀하게는 2보다 좀 어떤 숫자야? 큰 숫자죠. 그럼 서진아 이거 답을 이제 써야 되잖아. 근데 2보다 큰 숫자 맞는데 리미트 기호가 끝나고 답을 쓰는 거잖아. 그럼 이럴 땐 2 플러스라고 쓴다, 1이라고 쓴다? 리미트 기호를 완전히 벗어난 거니까 이럴 땐 이제 2라고 쓴다. 근데 어쨌거나 1 플러스일 때는 1에서 5극한이면 마이너스 1보다 함수값이 좀 어떤 상태니까? 작은 상태야 아직은. 왜냐면 x가 1 플러스라는 건 1보다 큰 쪽에서 1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절대 1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절대 1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함수값은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상태지 않을까 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좀 어떨 거야? 적죠. 얘도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을 거고 계속하면 어쨌거나 마이너스 1보다 함수값이 좀 작은 상태일 거야. 여기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러하다. 열어봐서 잘 모르겠니? 근데 이거 x가 1-로 가면 x가 1일 때보다 왼쪽을 보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함수값은 혹시 1보다 좀 어떤 상태일까? 이런 지점에서 함수값은 가까이 가면 1보다 좀 작겠죠. 그럼 f1-을 또 보는 거야. 그럼 또 1보다 왼쪽을 보자는 거잖아. 그럼 얘 결과도 또 어쨌거나 1보다 좀 어떨 거야? 작을 텐데 값 쓸 때는 얼마라고 써야 되는 거로? 리미트 벗어나는 거니까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간 거? 들어간 거? 잘 나오네? 마이너스 1 왼쪽 이거 보면 돼요. 2죠. 그렇죠. 맞아. M이 뭐일까? 문제 아니야? 살짝 할 수 있을 것 같아. 살짝 이렇게 다시 복습 점검해. 풀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나오거든? 오, 1이 맞기는 해. 10번, 11번 지금 1학기 때 할까 말까 살짝 고민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10번, 11번은 꽤 어려워. 이게 그 RPM 실력업 그거 실력업 문제 알지? 그 단원 마무리 문제인 실력업 거기랑 좀 겹치거든요, 난이도가. 그래서 해보자. 해보는 게 맞겠지? 해보자. 알겠지? 해보자. 10번 할게요. 10번. 이거 모르겠다고? 얘들아 이거 해설 한 번만 해볼게요. 얘들아 x가 1 마이너스라는 건 얘들아 우리 근데 일단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얘들아, 혹시 이거 이 직선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그럼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따라서 쌤은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x는 1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그 x는 1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어쨌거나 그거의 무슨 쪽을 보자? 왼쪽을 보자고 생각해서 x는 1이라는 직선의 왼쪽을 보는 거니까 얘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직관적으로. 혹시 이거 괜찮을까? 그러니까 x는 1의 왼쪽에서 이렇게 한없이 가까이 가면 어쨌거나 함수값이 1에 가까워지긴 할 텐데 1보다 큰 상태일 거야, 작은 상태일 거야? 작은 상태일 거잖아? 1보다 아래쪽이니까 함수값은 위아래를 보는 거니까 함수값은 높으면 크고 낮으면 작은 거니까 어쨌거나 여기는 1인 순간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1보다 작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또 f1-잖아. 그럼 또 x는 1인 지점을 기준으로 또 왼쪽을 보자는 거야. 그럼 얘가 또 함수값은 어쨌거나 1보다 어떨 거야? 작겠죠? 아니, 사실 엄밀하게 쓰면 얘를 뭐 이렇게 쓰고 싶긴 한데 리미트 기호를 완전 벗어난 값 쓸 때는 이딴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리미트 기호 벗어나서 값 쓸 때는 그냥 숫자 쓴다. 마이너스나 플러스 빼고. 그러니까 1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 정도로 봅시다. 그 정도로 보고요. 좀 졸리니? 어렵니? 좀 헷갈리지 얘들. 근데 뭔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보다는 좀 헷갈리죠, 단원 자체가. 미적분이 좀 헷갈려. 미적분이 좀 헷갈리는 맛이 있다. 헷갈리는 맛. 그하다. 10번 봅시다. 10번은 좀 재밌게 한번 들어봐요. 얘들아, 그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 함수가 좀 그려져 있네. 함수가 좀 그려져 있고 여기가 이제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다. 여기 이제 1,1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뚜시하고 올라가서 뭐 이제 2,0을 지나고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문제에서 좀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있어요.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얘들아, 이 표현이 뭔지 외워버리면 문제가 되게 쉬워진다. 얘들아, 근데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얘들아, 근데 이거 하나만 얘들아, 선생님이 뭐 하나만 제시할게요. 저거 어차피 뒤에 적분 가면 외워야 되거든요. 저거 미분 적분 갔을 때 저 표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 그래서 얘들아, 쌤이 미리 소개 하나만 해줄게. 이게 뭘 의미하는 표현인지 소개 한 번만 해줄게. 여기 어차피 미분 적분 가면 해야 돼. 미리 한 번만 해줄게. 지금 보고 그때 한 번 더 봐서 좀 익숙해지자. 근데 외우는 건 먼저 알려줄게요. 외우는 건 먼저 알려주면 얘들아, 이거 무조건 원점 대칭 함수야. 증명은 해줄게. 근데 이거 외워야 돼. 미적분하는 사람이면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 미적분을 하는 사람이면. 두 번째, f-x는 fx다. 이러면 얘는 y축 대칭이야. 이거는 이제 미적분하는 사람이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진짜 외워야 돼. 진짜 외워야 돼. 읽는 법 알려줄게요. 외우는 법.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외우면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얘들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도 변화가 없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변화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기억하시면 된다. 요거 두 개는 좀 알아두자. 어차피 나중에 알아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알아야 돼. 어차피 나중에 알아야 돼. 저건 나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뭐 저기 가서 우진 씨 강의를 듣든 김기현 씨 강의를 듣든 저건 다 외우라고 해요. 저건 다 외우라고 해. 외우는 게 맞아. 아는 게 맞아. 이전 할 거는. 진짜 간단하게 증명하면 해줄게. 간단하게. 사실 일단 외우라고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럼 또 이제 논리적이지가 않잖아. 재밌게 들어. 증명 과정은 몰라도 돼요. 원점 대칭이란 건 약간 이렇게 생긴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 원점에 대해 대칭이면 여기 2일 때 함수값을 쌤이 F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들아 원점 대칭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있고 그때 함수값이 F 무슨 너스 2일 거야? 마이너스 2일 거지. 근데 제기야 이게 대칭이라면 얘랑 얘가 값은 똑같은데 무슨 호만 달라야 되지 않나? 두 호만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인정? 그러면 얘랑 얘가 두 호만 달라야 되는 거니까 우린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 F-2는 얘에다가 두 호만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뽕 하나 붙여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히 이뿐만 아니라 모든 지점에서 다 성립하는 거고. 얘는 더 쉬운 게 아니라 Y축 대칭이면 쌤이 여기 어딘가 2라는 지점을 잡아볼게. 그럼 여기 함수값이 F2겠죠? 그 다음에 대칭인 지점 여기 X좌표 혹시 무슨 너스 2일까 보였나? 마이너스 2겠죠. Y축 대칭이면 Y축은 얘잖아. 그럼 혜린아 여기 함수값이 F 무슨 너스 2일 거야?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서진아 당연히 얘랑 얘는 대칭이면 함수값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겠죠? 높이가 똑같잖아. 그림을 봤을 때도. 따라서 이제 이러면 Y축 대칭이란 거 Y축 대칭이란 거 를 안다면 쌤은 이 문제를 보고 원점 대칭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붙였을 때 밖으로 퉁 하고 나오니까요. 그럼 얘들아 얘가 원점으로 접었을 때 접히려면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은 얘들아 너네 1,1이란 점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 이동하면 x랑 y 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지. 그럼 얘들아 얘를 원점 대칭 시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그거를 이어준다고 이해하면 편해요. 헷갈리면. 얘들아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을 복사해야지.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좀 헷갈린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쌤이 그냥 질러줄게. 얘들아 얘를 대칭시키고 싶으면 그냥 요 점들을 무슨 칭시켜라? 대칭시켜라. 얘들아 이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진수야 얘를 무슨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해 주셔야 돼 우리는? 원점. 얘들아 그럼 얘 원점 대칭 이동하면 x랑 y 좌표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1로 바뀌겠지.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1 여기로 갈 거예요. 얘가 이걸로 바뀔 거라고. 얘가 이걸로 원점 대칭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얘 좀 지울게요. 그 다음 얘들아 여기 원래 2,0이죠? 2,0을 또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써줄게요. 2,0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무슨 너스 2,0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2,0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0이 있으면 이거랑 이거 이어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참고로 얘는 마이너스 1,1이고요. 이런 식으로. 얘들아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는 2,1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 좌표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린 원점 이동을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다. 이러면 그냥 문제가 딸깍이 되는 게 내가 봐봐.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때 그 다음에 x가 2 마이너스 1를 구하라고 했잖아.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생각하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생각하자. 근데 서진아 거기서 좌극한을 봐라 우극한을 봐라? 우극한을 봐라. 그럼 이제 여기 기준 우극한이니까 얘 보면 되겠다. 그쵸?
마이너스 1 기준 오른쪽으로 오는 거 보는 거니까. 그럼 아무래도 엄밀하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1보다 위쪽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인데 어차피 이거 리미트 벗어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라 쓰지 말고 무슨 너스 1이라 쓰자? 마이너스 1이라 쓰자야. 오케이? 오케이. 리미트 벗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x는 2라는 지점을 딱 찍는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무슨 쪽을 볼 것이다? 좌극한이니까 왼쪽을 볼 것이다. 그럼 여기에 왼쪽을 보려고 하면 여기 왼쪽은 여기 보면 되겠죠? 여기 왼쪽 함수가 있는 쪽 왼쪽. 여기 왼쪽은 여기 보면 되겠죠? 여기. 왜냐면 여긴 딱 2인 순간이고 우리 딱 2인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보는 거니까 얘를 보는 게 아니라 2에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는 거. 함수가 얼마일까요? 그럼 얘는 0이 됐죠? 그쵸? 따라서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이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이라 찍어줍시다. 좀 알 것 같지 않냐 얘들아 이제? 너 이거 다 쿠팡 뛰고 왔니? 왜 이렇게 힘들어 보니? 역시 방학 계획들은 다 정하셨어? 하루에 한 10시간은 공부하지 않을까 그래도? 행복하려? 11번 어려워요. 11번 헷갈려. 꽤 헷갈리거든요. 자, 뭐 근데 쌤이랑 한번 잘 풀어봅시다. 잘 한번 풀어보자. 11번. 얘들아, 그냥 여기 극한은 너네가 안 헷갈리려면 뭐 하나만 기억하면 되냐면 리미트 기호를 빠져나와서 답 쓸 때는 확정 숫자를 쓴다. 근데 리미트 기호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 2면 2 마이너스인지 2 플러스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리미트 기호를 벗어나서 답 쓸 때는 확정 숫자를 쓴다. 그 전까지는 1 마이너스인지 뭐 1 플러스인지를 생각하셔야 한다. 가 제일 중요해요. 그 관점 가지고 11번 봅시다. 11번. 얘들아 얘는 이제 뭐 F는 됐고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F T 마이너스 1분의 T라고 써져 있죠. 그냥 얘 먼저 하자. 근데 일단 뭐가 문제냐면 아직 이걸 잘 몰라. T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 좀 아셔야 되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 뭐 마이너스 무한에 넣어보면 뭐 마이너스 무한분의 마이너스 무한이니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 극한을 계산하는 교과 개념은 야, 우리 이렇게 대입하는 건 교과 개념이야 실전 개념이야? 실전 개념이야. 교과 개념 아니야? 야, 극한 계산의 교과 개념은 뭐였어 지금이야? 그려서 보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논리적으로 풀려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분의 마이너스 무한 안 느껴지지? 그럼 뭐 해야 돼 저거? 그릴 줄 알아야 돼. 저 유리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일단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려볼게요. 혹시 왜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납득이 되니? 그려야겠다는 판단을 해야 돼. 왜? 야, 이거 마이너스 무한 나오면 마이너스 무한 빼기 1분의 마이너스 무한인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거 얼마인지 몰라? 이거 안 배웠어 아직? 이게 판단이 안 돼. 왜 판단이 안 될까? 대입하는 건 쌤이 말했듯이 실전 개념이고 실전 개념으로 뭔가 이상하면 교과 개념으로 돌아갈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 미적분은 그립시다. 그려볼게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얘를 못 그리는 게 진짜 문제인데 유리함수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였냐면 혹시 기억나? 분모랑 똑같은 거 지르자. 수습하자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혹시 이 친구 하트 분리해주면 1 더하기 t-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야 그럼 혹시 얘 유리함수 그릴 때 항상 무슨 근선 먼저 꽂아야 돼? 점근선 먼저 꽂아야 돼. 분모가 0 될 때 때문에 여기 점근선이 생깁니다. 여기 있는 숫자 때문에 y 점근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가 양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여기 있는 숫자가 음수였으면 뒤집혀서 생기는 거고요. 이 문제는 일단 유리함수 그릴 줄 아나.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만 해. 까먹은 친구들은 이거 분모 0 될 때가 x점근선, 뒤에 상수가 y점근선, 그 다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1사분면에 그릴지 아니면 2사분면에 그릴지 결정하자.
그럼 가자. 보면 우리 얘를 그렸다면 어쨌거나 우리 t를 무슨 마스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거지. 그러면 서진아, 여기서는 t가 x좌표를 가라고 있는 거잖아? 그럼 x좌표를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낼 거지. 보내보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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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계속 가까이 가면 계속 가다 보면 준범은 어쨌거나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겠니? 안 가까워지겠니? 엄청 가까워지겠죠. 절대 만나진 않지만. 그럼 t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 함수값은 어디로 갈까요, 얘들아? 1보다 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쨌거나 1보다 좀 아래 있으니까 함수값은 작겠죠? 함수값은 1보다 좀 작아지겠죠? 여기로 계속 가까이 가봤자 절대 1을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넘고 아래쪽에 있을 거잖아? 1보다 좀 작을 거야, 함수값은.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 야, 그럼 우리가 지금 본 게 얘잖아요. t-1분의 t. 즉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게 몇보다 좀 작을 거라고? 1보다 좀 작을 거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야? f1 마이너스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림 보고 찾아봐. f1 마이너스는 얼마였지? 얘는 결국 f1 마이너스야. 리미트 f1 마이너스야. f1 마이너스. 혜린아 혹시 f1 마이너스는 1에서 좌극한이니까 얼마지 않을까? 뭐 0이지 않을까요? 거기 이런 꺼 있는 그림 한번 참고하자. 그래서 저 앞에 거 극한은 0 나와요. 얘들아 뒤에 있는 거 지금 너네가 해봐. 뒤에 있는 극한 계산 지금 너네가 해보고 이해 안 되는 지점 있으면 쌤 지금 돌아다닐 테니까 손 들고 물어봐. 알겠지? 요게 0 나오는 과정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보고 이해된 친구들은 주체적으로 혼자 판단해봐. 판단해봐. 시작. 할 수 있어. 뒤에 함수는 일단 하트 분리로 좀 쪼개고 시작해야 좀 잘 보여요. 하트 분리로 쪼개고 그리려고 했어요. 저거 어렵지. 어디가 이해하는데? 야, 혹시 유리함수 나오니까 그냥 적어야지 하고 적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저거는 실제로 종종 나와요. 유리함수까지는. 눈을 꺾였어. 저요? 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럼 혹시 이거 유리함수 어떻게 그리는지만 생각해주면 안 돼?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어? 근데 저 머리가 없어서 하기가. 그리는 거인데 유리함수 그리는 거 그게 문제지. 유리함수 어떻게 그리는지가 그 점이 없는데 처음이 이제 유리함수 그려야 된다는 판단이야. 유리함수 그려야 돼. 왜냐면 저게 얼마로 가는지 모르니까. 얼마로 가는지 모르니까. 여기 보잖아. 얘가 얼마로 가는지 알아볼라. 마이너스 무한 넣어봤자 이게 어떤 숫자인지 준호가 너의 질문에 맞을 수 있어. 뭔지 모르겠지. 그게 맞아. 그럼 극한은 대입했을 때 안 되면 무조건 뭐 해본다? 그림 그려봐야 돼. 그게 효과 개념이고. 얘 무조건 그려봐야 돼. 판단이 안 되면 그려봐야 돼. 대입으로 안 되면 뭐 해본다? 극한은 그려본다. 그럼 유리함수 어떻게 그린다? 분자를 상수로 만들어줘야 돼. 분자를 상수로. 그래서 우리 이런 테크닉을 쓸 수 있어야 돼. 유리함수에서. 그럼 중국어 이거 하트를 이렇게 해주면 얘가 분자가 상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중국어가 얘 분모 0 될 때가 점근선, 여기 뒤에 더해진 상수가 점근선이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음수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그럼 중국어 t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 t가 졸라 작아진다는 거지 x가. 그럼 중국어 y 값은 1보다 좀 어떤 상태가 될 거야?
거야? 작은 상태가 되겠지. 그럼 f1 마이너스니까 여기 x는 1 지른 다음에 1에서의 무슨 극한 본다? 좌극한. 그럼 함수값 얼마 나올 거야? 함수값은? 함수값은 0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 큰 거야. 그래 제비야 이거 하트 분리하면 여기가 2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쪼개면 제비야 분자를 상수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유리함수는. 이거 이렇게 쪼개면 혹시 얼마 나와? 2 나오지. 여기가 이제 2 더하기 t분의 1이라서 얘가 y는 2여야 돼. 맞아. 그래서 이제 x가 이거는 3. x가 뭐하냐고 2 플러스 맞아. 2 플러스니까 3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맞아. 그럼 언니가 f2 플러스죠. 그럼 여기 이제 2인 순간에 찾아. x좌표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쪽을 찾아? 우극한. 그럼 2에서의 우극한이니까 혹시 얼마지 않을까? 2 찍고 우극한이니까 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정의역 2인 곳에서 우극한이니까 우극한이니까. 우극한은 언니가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냐면 2에서 시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2보다 오른쪽에서 2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극한의 약속이에요. 그게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지고 있는 약간 뚠딴딴딴 이걸 생각하세요. 우극한의 기본 약속 자체가 2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에서 시작해서 2의 어느 쪽에서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오른쪽에서 2에 가까워지고 있다가 우극한의 정의야. 여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2 플러스인 거 맞아. 오늘 그러면 맞아. 뭐 여기가 2여야지. t가 0이고 y는 2여야지. 그치. 거기가 x지. 무한으로 보내도 보다 크고. 그치. 얘는 2보다 커야지. 무한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거 방금 무한으로 보내면 2보다 크다 하지 않았나? 근데 이거 좌극이랑 뭐가 나눠서 네, 그럼 둘 다 무한이긴 해. 왜냐면 무한보다 살짝 작은 거나 무한보다 큰 거는 무조건 무한이니까. 이걸 때문에 안 봐도 돼. 그치. 무한할 땐 안 나눠도 돼요. 그냥 이거만 보고 이거보다 조금 크다? 응. 이 안에 응.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그치. 맞아. 그런 거야. 할만하니 얘들아? 얘들아 19쪽이랑 제가 살짝 그때 인트로 했었는데 그 내용 조금만 합시다. 19쪽이랑 해서 내일까지 해서 내일 목표는 얘들아 내일 늦지 말고 혹시 공부해올 수 있는 친구들은 공부 좀만 해와. 내일 늦지 마. 얘들아 내일 진도 쫙 뺄 거거든요. 그냥 연속까지는 진짜 무조건 하고 싶어. 저 내일 살짝 늦을 수도 있어. 네, 그리고 혹시 내일 6시 끝나고 뭐 있는 사람? 너 뭐 있어? 아니야 없애. 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6시에 끝내줄 건데 내일 목표는 연속까지 하는 거거든요. 할만해. 왜냐면 연속이 쉬워. 미분이 어렵지 연속은 쉬워. 그래서 조금 뭔가 안 끝날 것 같으면 내가 이거 영상으로 담아보려니까 잘 안 담겨. 그냥 내가 수업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잘해봅시다. 할 수 있어. 네, 근데 또 들으니까 극한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지 않냐? 아님 말고. 네, 그리고 이제 쌤이 제일 자신 있는 파트 중 하나 또 미적분이긴 하거든요. 네, 얘들아 잘 따라와. 쌤이 특히 저 뒤에 헷갈리는 부분이 진짜 많은데 거기 문제풀이 원칙 정리만 잘하면 다 풀리거든요. 미적분의 장점이 그냥 원칙만 잘 정하면 진짜 다 풀려. 딱히 별게 없이. 근데 계산을 좀 잘해야 돼.
하겠습니다. 19쪽 내용 복습하면서 갈게요. 19쪽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얘들아 거기 19쪽 위에 노란 박스 있죠? 거기에 이거 써놨지? 뭐 써놨어야 돼? 수, 령, 해, 야, 만. 리미트를 자유롭게 분배하거나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가 써져 있어야 돼요. 거기 쓰자. 안 쓴 친구들은 이걸 일단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이제 그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이게 뭔 소리였는지 복귀 한 번만 합시다. 이게 뭔 소리였나? F랑 G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 어떤 설명도 없어. 이거 이렇게 썼다는 건 약간 리미트를 이렇게 무슨 배해준 느낌이야? 분배해준 느낌이지. 저거 될까 안 될까? 아무 조건 없어. 그냥 저렇게만 써져 있어. 저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돼, 서진아? F랑 G가 각각 뭐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얘들아 우리 어떤 극한에는 우리 기본 태도 극한은 저는 보통 3개로 나누거든요. 어떤 극한값은 뿔만 무한대 느낌으로 가거나 두 번째 좀 특징 있는 게 0으로 가릴 때가 있거든요. 0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무한도 아니고 0도 아닌 어떤 상수로 갈 때가 있어요. 상수. 극한은 셋 중 하나야 무조건. 셋 중 하나야. 극한값은 무조건 셋 중 하나야. 셋 중 하나야. 극한값은 존재한다면 극한값이라고 할게요. 극한값은 이거 셋 중 하나고 얘들아 극한값이 이렇게 무한으로 나오면 얘는 발산한다는 표현을 쓰고 수렴한다고 안 합니다. 수렴한다고 안 하고 이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표현도 안 써요. 극한값이 상수로 있어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무한은 말했듯이 숫자가 아니야 얘들아. 숫자가 아니야. 이런 걸 수렴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런 걸 수렴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어떤 극한이 그냥 있다고 수렴한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발산할 수도 있고 뭐 극한 몰라. 극한값은 무한이거나 0이거나 무한도 0도 아닌 상수 셋 중 하나야. 일반적으로 값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잔가지고요. 잔가지. 우리 메인 가지가 아니라 잔가지고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각각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알겠죠? 각각 수렴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거. 단 조심합시다. 분배할 때 나누기가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은 안 돼요. 이거는 참거짓 문제나 기니디 내신 낚시에서 진짜 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개념적으로 좀 명심을 해야 돼. 증명해줄게 뭔 소리인지. 근데 이거는 출제화 많이 되는 지점이라서 분배할 때 나누기가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좀 기억을 해줍시다. 저게 어디 써져 있는 거냐면 괄호 5번에 첫 번째 노란 박스 괄호 5번에 단 베타는 0이 아니다 라고 써져 있는 부분인데 요 뜻이고 뭔 소리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문제에 뭐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고요. 실제 내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치자. 판단해 볼게요. 내가 봐봐. 진서야. 리미트 fx가 알파라는 거는 수렴한다는 거야, 발산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죠. 극한값이 상수인 거니까. 혜린아, 얘도 gx도 혹시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죠. 그쵸?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수렴한다는 거야. 그러면 서진아, 이론상 분자도 수렴하고 분모도 수렴하니까 리미트 분배하거나 합쳐도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됩니다. 각각 수렴하니까 리미트 나눠줘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론상 일단 이렇게 쓰는 건 이론상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리미트 분배해서 쓰는 거는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그럼 준범아, 얘가 얘랑 똑같다는 건 일단 문제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리미트 gx를 무슨 타라 보기로 했어? 베타로 보기로 했죠. 확정값 베타. 확정값 무슨 타로 보기로 했어? 알파로 보기로 했죠. 그럼 얘들아, fx 이 g분의 f라는 함수는 극한값이 이걸로 엔간하면 존재하거든요. 얘들아, 질문 하나만 하자. 얘들아, 너네 숫자를 다룰 때 분모에 리얼 0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모에 0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들아, 쌤이 혹시 여기에다가 베타가 0이 아니라고 써놨어? 안 써놨어? 안 써놨지. 그럼 얘들아, 만약에 엔간하면 되는데 값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무슨 타가 0이면 베타가 0이면 베타분의 알파라는 값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분모가 0인수니까. 따라서 얘들아, 이 명제 있잖아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때 할인은 참이라 해야 될까 거짓이라 해야 될까? 거짓이라 해야 돼요. 왜 거짓이라 해야 되냐면 딱 이거 하나 때문에. 베타가 0일 수도 있잖아. 보여요. 베타가 0이면 이 값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분모 0인수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얘가 얘잖아. 그럼 준범아, 이 값이 항상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베타가 0이면. 오케이? 그래서 항상 존재한다 말하는 건 거짓이에요. 엔간하면 존재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 기출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 정말. 오케이? 여기. 여기. 뭐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합시다.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고. 오늘 딱 21개다. 여기 이제 뭐 노란색 박스 뭐가 졸라 많잖아요. 극한값 계산. 선생님이 정리 잘 해줄 테니까 일단 21쪽 가자. 21쪽은 그거 몰라도 풀 수 있어. 21쪽 하고 쌤이 딱 30분 되기 좀 전에 끝내줄게요. 알겠죠? 21쪽은 한번 해보자. 할만하지 얘들아? 문제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21쪽? 바로 1번. 이제 얘들아, 내 얘기를 한번만 들어볼게. 봐봐. 5개념 먼저 잡고 갈게요. 일단 얘 당연히 해석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되는 행동하는 알려줄게. 이걸 보고 이 리미트를 지나가던 재원이가 여기에 이렇게 그냥 다 분배해주고 싶었대. 그러니까 요 각각의 항에 다 분배해주고 싶었대. 혹시 어때 얘들아?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되지? 그치. 각각 리미트 분배하려면 각각 뭐 할 때만?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지. 잘 생각해봐. 리미트가 x에 붙었다 칩시다. 근데 보현아, 이건 아무래도 얼마로 수렴할 거야? 는 0이 되겠죠. x가 0으로 가면 0 대입하면 그냥 0이니까. 질문 하나만 하자, 혜린아. 얘 준다 쳐봐.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얼마인지 문제에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리미트를 여기서 바로 분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왜? 얘 때문에. fx가 얼마로 가는지 수렴하는지 모르잖아. 거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거 바로 분배 치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뭘 해야 되냐면 모량을 만들어야 돼. 이 주제 위에다 써놓자.
모양 만들기 주제야. 근데 모양은 만들 건데 어떤 모양을 만들 거냐면 수렴하는 모양을 어떻게든 만들자가 첫 번째 출제되는 지점이에요. 첫 번째 지점. 그리고 그 전에 또 기초 체력 하나만 짚고 가자. 기초 체력 하나만 잡고 갈게요. 얘랑 얘 볼게요. 얘들아 혹시 이거 x가 1로 갈 때 x거든요. 허진아 이거 당연히 그냥 좌변 얼마일까? 1이죠. 진서야 우변 당연히 얼마일까? 1이죠. 좌변과 우변 완전 어떨까? 똑같겠죠? 얘들아 이게 구조가 똑같으면 x던 t던 극한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준거나? 안 변한다. 똑같다. 유사하게 x분의 fx랑 t분의 ft 이것까지 다 똑같으면 이 두 값도 어떤 값이라 간주한다? 똑같은 거라 간주한다? 0분의 f형 느낌이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무조건 똑같은 거야. 문제 풀자. 이 한번 볼까?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아야 돼. 왜 기분이 안 좋아야 되냐면 너는 이렇게 f 안에 복잡한 거 들어가 있으면 문제 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태도는 반드시 중요해. f 안에 복잡한 함수 있으면 f 안에 거 재규야 무슨 만 해야 될까? 치환해야 돼요. f 안에 복잡한 거 있으면 치환해야 돼. 치환하자. 쌤이 저 x-1을 t 정도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일단 치환을 했으니까 할인아 이제 이 식을 x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 써줘야 돼? t에 대해 써줄 거야. 쓰자. 리미트. 일단 천천히. x가 몇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1이죠. 근데 그럼 보여요. 잘 생각해.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t는 혹시 1 빼기 1이니까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0. 얘들 그래서 얘 x가 1로 간다면 t로 바꿔주면 t는 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써주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좀 괜찮을까? 그 다음 뭐 x 빼기 1이 t니까 얘는 그냥 t라고 쓰면 되겠죠? t분의 ft는 4다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쓰는 게 맞다. 근데 얘들아 얘랑 x로 써도 어차피 완전 어떤 뜻이다? 서진아? 얘나 같은 뜻이에요. t로 쓰나 x로 쓰나 어차피 같은 뜻이야. 0분의 f형 느낌이고 0분의 f형 느낌이니까 이렇게 같은 뜻이야 이거. 미지수가 뭐든 똑같아. 하자. 여기까지 그냥 하는 거고 이제 문제 풀 때 우리의 사고가 얘들아 봐봐. 나는 할인아 fx가 얼마로 수렴하는지 몰랐죠. 근데 모분의 fx가 수렴하는 값은 알아요? x분의 fx가 수렴하는 값은 알죠? 그럼 얘들아 이거 극한 계산해야 되잖아. 이거 극한 계산할 때 바로 리미트 분배하면 절대 안 돼. f는 모르니까. 다시 한번 진서야 나는 근데 모분의 fx는 잘한다고? x분의 fx는 잘 아니까 요 식에서 x분의 fx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근데 여기 f 밑에 뭐 하나 붙으면 돼? x 하나 붙으면 되면 분자랑 분모를 똑같이 무슨 수로 한번 나눠줘? x로 나눠주자는 주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오케이? 나눠보자. 가자. 얘들아 얘 x로 나누면 얼마일까? 1이죠. 얘 x로 나누면 x분의 fx죠. 얘 x로 나누면 그냥 x죠. 얘 x로 나누면 마이너스 5 곱하기 x분의 fx고 요 앞에 무슨 하나 붙어 있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붙어 있는 거지.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네,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요. 여기까지 됐으면 얘들아 이제 끝난 게 이제 리미트 분배해 줄게요. 리미트 분배해 주면 리미트 x분의 fx 여기 이제 리미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붙여주고 리미트 x분의 fx 이 정도로 리미트를 이제 분배해도 됩니다. 왜 돼요? 얘 1로 수렴하자. 얘 몇으로 수렴하는 거 우리 확인했어요? 4로 수렴하자. 따라서 얘들아 얘가 각각 수렴하니까 다 분배해도 된다고.
x가 0으로 가면 얘들아 얘는 얼마로 갈까요? 0으로 가겠죠. 0으로 갈 거고 얘들아 얘는 말뜻이 4로 가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5 곱하기 4라 써주면 5분의 마이너스 20이라서 우리의 답을 뭐 한 이 정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구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다룰게요. 알겠죠? 나머지는 쌤이 내일 친절하게 원칙까지 다 정해서 다룰 테니까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만나자.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